자, 1분 남았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푸신 데이터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제출을 해주시면 좋죠. 자, 그걸 바탕으로 어, 오답률을 좀 확인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제출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스탑하겠습니다. 스탑하고 네. 어, 이하구님은 라이브 강의실에 지금 매주차 4주 연속 들어오고 있는 하구님이신데 누군지 몰라요. 저는 실명은 몰라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요 분도 호빵맨도 그렇고요. 요 두 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 꾸꾸도 그러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도 오답률이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나가서 다시 문제를 구성해서 봅시다. 자, 6주차 복습 강의 저기 수강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채팅창으로 수강했다 안 했다. 손 들었어요? 어. 6주차 복습을 했으면 훨씬 더 수월하실 텐데. 그죠?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하신 분은 아, 이게 문제 푸는데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1주차, 2주차 거 다 까먹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여러 번 반복된 것도 있긴 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 1번. 상관관계의 상관계수는 두변수간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낸다. OX. 어떻습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세요. 채팅창에. 네, 채팅창에 쭉 써주시면 됩니다. 답을. 네. 맞죠? 네, 맞아요.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2번. 특정 시점을 끊어서 그 시점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태도를 조사한다면 이건 1. 종단 연구, 2. 횡단 연구. 횡단. 그죠? 이거 답을 체크를 제가 잘못했나 이거 혹시? 횡단 연구죠? 맞죠, 여러분들? 네, 한번 가로행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시점에 끊어서 즉 시간 관계상 쭉 흐름을 쫓아가는 건 아니고 그 연구의 그 시간축을 기준으로 예, 있죠. 네. 그럼 3번.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는 동일한 개념이다. 맞다, 틀리다? 아니죠. 아니죠. 분명히 화살표로 가지고 제가 설명했죠. 쌍방향 상관성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그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상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관련성은 있어 보이는데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 상관성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 원인이고 이거는 결과야라고 이제 방향성이 명확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인과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얘기죠. 자, 4번. 표집의 유형은 크게 확률 표집과 무확률 표집으로 나눌 수 있다. 그건 말장난이긴 한데 무확률이 아니라 뭡니까? 네, 비확률이죠? 네. 뭐 이렇게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내요.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용어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낸 거예요. 확인하시라고. 5번. 치매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그죠? 왜 이거를 뭘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내적 타당도를 확보한다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 연구 조사 설계의 조사의 내적 타당도 결과로서 그렇죠. 효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효과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뭐 상관성이에요? 인과성이에요?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약을 먹을 때 감기약 저도 그렇지만 감기약을 먹을 때 뭐 이게 내 목에 지금 감기를 낫게 해줄 거니까 먹을 거잖아요. 그죠? 약을 먹는다는 행위의 원인과 내 목을 낫게 한다는 그런 어떤 결과를 기대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효과가 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연구가 설계가 됐을 때 내적 타당도를 잘 확보하는 게 그 효과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6번. 임유현 연구자는 학력의 조작 정의를 교육 연수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올바르게 한 것인가? 맞다, 틀리다. 이건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맞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조작적 정의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저 구체적으로. 네, 뭐 언제나 맞다는 아니고요. 네. 네. 7번. 조사 설계의 내적 타당도는 또 나왔네. 연구자가 조사를 수행한 대상과 조건 내에서 가설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맞다, 틀리다. 어떻습니까? 그죠? 맞다. 맞다. 그죠? 맞는 얘기죠. 지금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음, 맞는 얘기예요. 2번. 그죠? 네, 동그라미. 8번.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맞죠? 네, 맞아요. 그렇죠? 독립 변수는 원인 변수. 밑에 나오죠. 독립 변수는 인과관계에서 원인을 나타낸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맞죠? 네, 맞는 거죠. 네,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인이 박히게 들었어요, 진짜. 자, 10번.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이다. 맞다, 틀리다. 어, 음. 맞아요. 이것도 6주차 제가 복습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있어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사이에 있고 각각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죠? 독립 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 변수한테는 또 원인이 되는 그런 변수가 매개 변수라고 했어요. 이것도 예시도 들었으니까 6주차 수업에 그 예시든 문장도 꼭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11번. 다음 중 표본조사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모집단과의 완전 일치성 2. 신속성과 경제성 3. 조사 관리의 용이성 네, 몇 3번? 번입니까? 약간 줬어. 어, 그쵸. 모집단과의 완전 일치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뭐 전수조사 하게요?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표본을 뽑아서 표본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완전 일치성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표본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자, 12번. 명목 척도의 범주 구성 시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1. 포괄성, 2. 계산 가능성, 3. 논리적 연관성, 4. 상호 배타성. 음. 그쵸? 카테고리를 만드잖아요. 예, 카테고리를 만드니까 당연히 그 카테고리 안에선 그것들을 포괄하고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당연히 뜬금없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카테고리는 뭔가의 하위로 연결이 되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겹치지 않게 하는 배타성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죠. 계산 가능성은 따지지 않아요. 계산할 수 없어요.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 2, 남 했을 때 그걸 뭘 계산하게 평균 1.5 성별 이렇게 할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건 그죠? 아, 그러니까 계산 가능성은 명목적도 수준에선 따질 이유도 없어요. 자, 13번.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을 통해 다시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통계치 파악, 2. 모집단 추정, 3. 표본 틀 선정. 뭡니까? 그렇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통계치를 가지고 모집단의 성격을, 결국에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하고 그 표본 조사를 통해서 그 통계치를 통해서 추정하는 거죠. 모집단의 모수치 자체를 바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치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죠? 네. 14번. 체계적 표집은 순환성을 보이는 표집 틀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다, 틀리다. 음. 그죠? 이거는 순환성을 보이는 표집틀을 사용하면은 안 되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홀수는 남자, 이 짝수는 여자, 뭐 이렇게 좀 배치되어 있는 그 틀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10번째 오는 순서를 뽑는다 했을 때 이 짝수니까 다 뭐가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우친 어떤 표집틀이 나오니까 표집이 순환성이 있는 표집틀 자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사용하기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5번. 모집단에서 표본의 추출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행해지는 표집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1. 편의 표집, 2. 눈덩이 표집, 3. 층합 표집, 4. 의도 표집. 음. 모집단에서 표본의 추출 확률이 알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표집이에요? 어떤 경우예요? 추출 확률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비확률 표집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비확률 표집이 아는 거는 층합 표집 하나잖아요. 그죠? 이건 확률 표집이잖아. 그러니까 요 어떤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축 배웠어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그 두 가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나누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확률 표집 안에 있는 네 가지 대표적인 표집 방법. 비확률 표집의 뭐 네 가지인가요? 배웠죠, 우리가 특성들. 이런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표본이 선정되는 표집 단위의 실제 목록은 무엇인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건 용어 설명을 했어요. 제가 표집 배울 때 쭉 용어 설명을 했죠. 아, 그치, 표집 틀이죠. 표집 틀입니다. 네. 7번.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는 측정이 어렵다. 맞다, 틀리다. 음. 그죠? 어, 그렇죠. 사전적 정의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무슨 수준의 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당 뭐 조사나 해당 연구에 있어서 어떤 이런 정의를 한다 해서 측정 가능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그죠? 조작적 정의를 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18번. 상관관계에서 정적 관계는 포지티브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맞다, 틀리다? 아, 맞죠. 맞는 얘기죠. 자, 19번. 다음 중 측정 수준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1. 학점, 2. 국가 번호, 3. 성별, 4. 배우자 유무. 그렇죠. 학점은 여기 아직 학점을 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A, B, C, D, F 이렇게 나가죠. 예. A, B, C. 뭔가 뭐 어떻습니까? 독립적이긴 하지만 어때요? 순서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열이죠. 서열 수준의 학점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20번. 노숙자의 현황 조사를 위해 노숙자 한 명 한 명을 소개받아서 노숙자 표본을 찾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1. 의도 표집, 3. 2. 눈덩이 표집. 음. 네. 이거 왜 헷갈리시죠? 자, 얼른 교환을 찾아서 의도 표집이 뭐고 눈덩이 표집이 뭔가 찾아서 얘기해 보세요, 한번. 이건 눈덩이 표집이에요. 눈덩이 표집. 눈사람 굴리듯이
의도된 상황에서 의도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뭔가 좀 이 사람들로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죠? 눈덩이 굴릴 때 눈 묻고 눈 묻은 장소에 뭐 또 눈이 굴리면 또 묻고 커지잖아, 그렇게. 응, 다단계. 음. 아무튼 뭐 그래서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 굴리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21번.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이세종 후보의 지지율이 35에서 38%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을 95% 정도 확신할 수 있다. 이 내용과 같은 의미는 무엇인가? 1. 이세종 후보의 지지율 조사의 신뢰 구간은 95%이다. 2. 이세종 후보의 지지율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이다. 여러분들이 뭘 틀리는지 알겠네요. 20번이나 20번도 틀리지만 21번도 많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네요. 그죠?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은 달라요. 그죠?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총선 뭐야 뭐 이것저것 선거하셨잖아요. 국회의원 다 지금 총선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신뢰 수준이 95%라는 걸 확인한 거죠. 신뢰 구간은 앞에 35에서 38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구간이죠. 요 수준, 요 구간의 신뢰성을 요거의 가능성을 확신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95% 정도다. 신뢰 수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 용어는 구분하셔야 제가 여러분들. 음. 자, 22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 했죠? 일중독 척도, 일중독 정도를 측정했죠. 그래서 거기서 문항이 여러 개였어요. 한 다섯 문항이 있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했죠.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이렇게 딱딱 다섯 단계 있었죠. 무슨 척도였어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섯 문항을 제대로 하신 거는 그 다섯 문항에서 나온 내가 체크한 것을 다 더해서 다섯 개의 문항이니까 문항 개수로 나눠야 돼요. 나눠서 저한테 거기 올려주신 게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리커트 척도였죠. 응? 보기 수준의 뭔가 서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의미를 부과해서 그거를 총량을 가지고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를. 리커트 척도였죠. 가장 많이 이렇게 뭔가 좀 비교해서 태도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리커트. 대부분 여러분들 설문조사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을 때 그때 대부분 여러분 리커트 척도 해보셨을 거예요. 23번. 조사 설계의 외적 타당도는 조사가 수행된 대상과 상황을 넘어 그 외의 모집단과 상황에 대하여 연구자의 조사 결과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아까는 내적 조사 설계를 우리가 잘 됐나를 판단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배웠죠.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조사 설계. 내가 제대로 설계했나?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내적 타당도를 보는 것과 외적 타당도를 보는. 조사 설계의 내적 타당도, 조사 설계의 외적 타당도를 보는 거였고, 조사 설계는 인과관계가 얼마나 확보가 되고 있나, 그 효과성을 가지고 보는 거였고, 외적 타당도가 뭐였죠? 그걸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 상황을 떠나서도 다른 거 제가 예시를 든 게 뭐였죠? 서울에서 임효연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뭐 김세종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결과가 다르다. 똑같은 대상으로 똑같은 수행을 했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24번. 연령은 절대 영의 개념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서열 척도이다. 맞다, 틀리다? 그쵸. 서열 척도 자체가 아니죠. 연령은. 비율 척도죠. 그다음에 25번. 독립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영향을 주는 변수죠? 주는 변수. 원인이니까. 그쵸. 26번.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정의를 의미한다. 맞다, 틀리다? 네, 여러 번 이제 반복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네. 틀리죠? 27번.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다. 맞다, 틀리다? 맞죠? 네, 맞아요.
28번. 조사 대상의 성숙은 조사 설계의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맞다, 틀리다. 뭐예요? 그럼 어느 부분이 틀려요? 성숙이라는 게 있으면. 어. 그죠? 아까 우리 조사 설계가 잘 되려면 보려고 하면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를 보는데 각각의 이 타당도를 높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저해하는 요인들이라고 했나, 뭐 방해하는 요인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몇 가지 요인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의 성숙이라는 거를 이제 고려하지 못했을 때는 그 뭐예요? 정말 그 뭔가 우리의 개입 자체의 효과성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가 벌어질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내적 타당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자가 맞는 거예요. 그죠? 29번. 동일한 우울증 개선 프로그램이 서울과 제주에서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조사 설계의 외적 타당도 문제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네요. 그죠? 맞죠? 네. 30번. 조사 설계, 가로 열고 연구 설계. 제가 리서치 디자인이기 때문에 번역이 나중에 여러분들 1급 시험 공부할 때 그 책에 따라 용어가 이렇게 번역된 거랑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리서치 디자인은 변수 간 관계에 대해 논리적 구조를 세우고 조사 전반을 계획하는 걸 의미해요? 맞아요. 설계. 음. 그죠? 맞다. 맞죠? 31번. 표집이란 연구 대상의 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일부분을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맞다, 틀리다? 맞죠? 네. 이렇게 사회복지조사로는 이게 똑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기록 중지할게요.